안녕하세요. 노벨 엔지니어링 기반 메이커 교육을 위한 초등교육과정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한국교원대 컴퓨터교육과 김지윤입니다. 먼저 순서는 도입, 그 다음에 예비 단계, 그 다음에 제한된 내용, 마지막으로 결론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인데요. 리터러시 융합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리터러시 융합 교육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해력 교육이라고 하는 리터러시 교육의 타 영역의 교육을 융합을 한 융합 교육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리터러시 교육과 다른 영역 간을 융합을 한 교육은 그 리터러시와 그다음에 해당되는 그 해당 영역 두 가지 영역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예술이나 수학, 과학 등과 같은 리터러시와의 융합 교육을 통해서 예술, 수학, 과학 각각 그 적용된 융합 교육의 대상과 그다음에 리터러시 모두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공학과 문해력 교육의 융합인 노벨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터프츠 대학교에서 개발이 되었으며 부설기관인 CEEO에서 현재 공식 웹사이트와 온라인 강의, 교사 워크숍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벨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벨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먼저 독서를 통해서 책을 읽으면서 어떤 등장인물의 문제라든지 도전 상황 같은 것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후에 실제적으로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을 구상을 하고 다음으로 이제 공학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서 최종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학습 방법입니다. 노벨 엔지니어링을 NE라고도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이 NE에서 책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같은 경우에는 공학 문제를 의뢰하는 의뢰인 또는 고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상황을 의뢰받는 공학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애니 같은 경우에는 도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거는 새롭게 구비를 해도 되지만 기존 교실에 비치된 문학작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 애니 연구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대상의 수업 사례 연구가 대부분이고 수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관련을 해서 그 적합성을 검토한 연구가 현재로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게 먼저 개발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문학과 그 다음에 과학 교육과의 적합성을 이제 교육과정 표준과의 그런 관련 짓는 것을 통해서 적합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애니와 초등교육과정 간의 연계성을 좀 확인을 해서 우리나라 교실 환경에 실제로 이 애니가 적합한 교육 방법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먼저 애니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애니의 단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단계는 바로 이 애니를 개발한 CEO에서 제시한 5개의 단계입니다. 단계는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먼저 책을 읽으면서 책 속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탐색을 해서 문제 속에 어떤 제한 조건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 상황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여러 가지로 아이디어를 발산해냅니다. 다음으로 그 여러 가지 해결책에 대해서 뭔가 책 속의 내용이나 제한사항을 고려를 하고 또 현실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나 기술 같은 것까지 고려를 해서 어떤 해결책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구현을 할지를 고르게 되고요. 그 고른 해결책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그거를 다른 친구들과 에게 발표를 하거나 공유를 해서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 해결책을 조금 더 개선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개선된 해결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먼저 어떤 도서에 사람과 개가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어서 만나지 못하는 상황을 문제로 발견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다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해결책을 학생들이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이런 스케치 형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좀 프로토타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뭔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폼보드라든지 오드락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자르고 붙이기를 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요. 이거 여기에 이제 실제 뭔가 물체가 지나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장난감 자동차로 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친구들에게 이 작품을 공유를 해서 어떤지, 내용이 어떤지, 또 개선할 게 뭐가 있는지, 어떤 부분이 좋은지 등에 대한 반응을 얻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런 구조보다는 이런 구조가 조금 더 튼튼해 라는 피드백을 얻었다면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이 완성 산출물을 학생들과 이런 프로토타입 자체를 전시를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휴대폰을 통해서 영상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문서화 시켜서 공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꼭 이런 교실 안에서의 오프라인 공유뿐만 아니라 메이커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툴을 통해서 공유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좀 더 교육과정과 비교를 해서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좀 더 애니를 세분화해서 나타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12단계인데요. 먼저 책 고르기는 말 그대로 이 애니에 활용될 도서를 선정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책 읽기 같은 경우에는 이 도서를 읽으면서 내용이나 흐름 같은 걸 파악하는 활동, 다음으로 문제 발견하기 같은 경우에는 책 속에 있는 등장인물의 문제 상황 또는 도전 상황 같은 거를 다양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고요. 문제 살펴보기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상황을 발견을 했으면 그 안에 뭔가 작품 안에 어떤 제한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다리를 만든다고 하면 나무가 없는 나라에 갔어요. 그렇다면 나무가 아닌 다른 걸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제한사항이 될 수 있겠죠. 또 환경은 낭떠러지다. 이런 거. 그다음에 맥락은 이 강아지랑 이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맥락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걸 이제 그래서 꼭 만나야 된다. 이런 걸 좀 확인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발견된 다양한 문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선택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결책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해결책 떠올리기 단계에서는 떠올리게 되고요. 이건 좀 발산적 사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산출을 하는 활동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실현 가능성을 실제로 우리 현실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책 안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해서 실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런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할 건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이런 것 같이 스케치나 글 같은 걸로 이제 구체화하는 활동이 해결책 설계하기 활동입니다. 다음 이제 만들기 활동인데요. 프로토타입 제작 활동이 되겠고요. 다음에 해결책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글의 상황에 우리가 이제 선택하고 아이디어를 이제 낸 해결책이 적합한지 확인을 하고 성능을 테스트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고요. 발표 및 피드백은 이 해결책을 동료들과 공유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해결책 개선은 이 피드백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실제로 개선을 해서 좀 더 나은 형태로 만드는 활동이고요. 공유 단계는 이 개선된 해결책을 동료들과 최종적으로 공유를 하는 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재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 결과물을 활용을 했을 때 이야기가 어떻게 바뀔지 예를 들어서 새드 엔딩이었는데 해피 엔딩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재구성해서 공유하는 이런 내용까지를 포함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한된 내용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학과 공학 영역에서의 각각 관련된 교육과정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CCSS는 수학과 이제 영문학에 대한 교육과정 표준인데 이 중에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영역의 표준을 이 애니를 통해서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다음에 차세대 과학교육 표준 중에서 이제 공학 설계 프로젝트와 관련된 ETS인데 제가 A라고 잘못했는데요. ETS 표준에 적합하게 ETS가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학 프로젝트를 통해서 충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시 방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초등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2015 개정 국어교육과정과 연계를 시켜보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공학 같은 경우에도 2015 개정 실과교육과정과 연계를 짓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어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5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5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 중에서 문법 영역을 제외한 4가지 영역의 성취 기준을 고루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특히 듣기, 말하기 영역이나 문학 영역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듣기, 말하기 영역과 연관성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팀 기반으로 의견을 나누거나 공유하거나 뭐 발표나 피드백을 한다거나 최종 산출물을 발표하거나 공유하는 이런 의사소통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듣기, 말하기 영역과 연관성이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이랑 같은 듣기, 말하기 영역, 말하기, 듣기 영역과 동일한 내용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아무래도 독서 활동이 들어가다 보니까 문학 영역과도 연관성이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2015 개정 국어교육과정에서는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개념이 새롭게 도입이 되어서 한 학기 동안 긴 호흡에 걸쳐서 뭐 교과서나 참고서 이외의 작품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와 연계를 해서 이제 한 학기 한 권 읽기에서 독서 지도 단계가 독서 준비, 그다음에 독서 단계, 그다음에 독서 후 단계 3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책 고르기는 독서 준비 단계에서, 그다음에 책 읽기와 문제 발견하기는 독서 단계에서,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나머지 단계는 독서 후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융합을 해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노벨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런 영역들의 성취 기준을 달성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학 관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5 개정 실과 교육과정에 소프트웨어 관련 성취 기준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이제 노벨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공학적 산출물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부분은 국어교육과정의 듣기, 말하기 영역이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회의를 한다거나 토의를 한다거나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주고받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취 기준들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표시들은 각각 어떤 단계에서 이 성취 기준들을 달성할 수 있을지를 표시해 놓은 것이고요. 이 선을 기준으로 검정 선을 기준으로 윗부분은 읽기 영역, 아랫부분은 쓰기 영역인데 읽기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을 읽으면서 문제 상황을 찾기 위해서 공감을 한다거나 어떻게 이제 읽기 방법을 적용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이쪽에 포함이 되어 있고, 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 재구성이 이야기를 새로 써보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학 영역인데요. 문학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또 책을 읽고 그다음에 뭐 이해하는 것과 뭐 공감하는 것, 그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고 표현하는 것, 이야기 재구성에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뭐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애니와 연계가 있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많은 단계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과 교육과정과의 연계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된 성취 기준들이고요.
이렇게 애니의 단계에서 공학적 산출물을 만들면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뭔가 이런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된 성취 기준도 이런 이제 작품을 만드는 활동 안에서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애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이거 자체만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지만 뭐 인문학이라든지 스팀, 소프트웨어 교육, 발명 교육, 메이커 교육 같은 다양한 교육적 패러다임을 이제 융합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방법이다라는 기대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접목해서 구체적으로 효과를 내는 그런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효과성을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실과 교육과정의 소프트웨어 교육 성취 기준과 국어과 교육과정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영역의 일부 성취 기준, 또 한 학기 한 권 읽기 개념과 연계가 있음을 확인을 해서 향후 초등 교육과정에 애니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를 바탕으로 애니와 관련된 연구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참고 문헌은 앞에 보시는 것과 같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